다음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어린 학생들을 이 범죄에 끌어들인 건데요. 18살 A군은 촉법소년이 포함된 중학생들에게 무인 매장에서 돈을 훔치자고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너희는 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범행 장소와 이동 경로까지 알려주며 절도를 지시했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8차례에 걸쳐서 무인 매장에서 현금 약 25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이 들통나자 이들 가운데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며 차량 절도까지 강요했고 주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군은 절도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1년 가까이 수용 생활을 했지만 임시 퇴원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인 매우 불량한 범행이라며 교화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근처 초등학교 부근에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뒤쫓았고 오늘 오전 인근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초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잠금 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긴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같이 범행을 벌인 또래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도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2년 전에는 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생과 내국인 초등학교 6학년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저지른 초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아르바이트 배달원을 지어 숨지게 한 뒤 자랑하듯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공분을 샀던 대전 뺑소니 사건.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4,0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키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3차례나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 모두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그렇다 보니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살로 1살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2달 정도 그러면 후에 우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꾸렸고 17명의 위원이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시민참여단 숙기 과정과 주요 결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제도 개선 권고안을 최종 정의하고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는 데다 촉법소년들이 현행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처벌은 촉법소년들의 교화나 재사회화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표결 끝에 현행 기준인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오늘 결과는 다음 달 국무회의에 보고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SBS 한성입니다.